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오늘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자, 이 손학규 의장이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빅텐트의 불씨가 살려졌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텐트라고 하는 용어는 저도 썼습니다만은, 예. 빅텐트, 스몰 텐트는 언론에서 붙였기 때문에, 예. 어떤 텐트의 의미는 살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텐트의 의미는 살려졌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사실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들의 합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더 다이나믹하고 좀 튼실하겠죠. 근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운찬 총리는 계속 말씀 중에 있고, 예.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당으로 오실는지 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먼저 가 있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건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왜 김종인 전 대표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시죠? 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분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 저희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저도 권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합 협치 측면에서 국민의당과의 빅텐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특히 바른정당은 영남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란 병폐도 없앨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바른정당과 저희 국민의당은 정체성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공학적인 어떤 연정 그런 것보다도 법과 제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인받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모든 것을 검증받아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새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결선 투표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헌을 국민의당의 당론으로 정하고 있죠, 그죠? 네. 예. 근데 이 결선 투표제가 물론 아직도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죠. 그렇죠? 저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결선 투표제가 실시된다고 하면은 예. 유언의 소지가 있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그 결선 투표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호남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김상곤 전 교육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송영길 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거든요.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황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은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호남을 다녀보면은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신이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그렇게 지지층이 예.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높지 않다 하는 것을 거기 그렇죠. 현지에 사시는 예. 분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여쭤보고요. 탄핵 얘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제 3당 대표들께서 만나셨죠, 그죠?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네, 가셨죠. 그렇습니다. 3야당 대표들. 예, 야당 대표들, 3야당 대표들이 이제 만나셔가지고 탄핵 인용에 조속한 그 촉구를 하셨는데. 촉구를 한 게 아니라 예.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예, 요청을. 네, 좀 바랍니다 하는 예. 용어를 쓰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주장을 하셨군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것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결론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문재인 대표께서 예.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번 토요일 날 촛불을 더 밝히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런 결론에서 함께 발표하신 거는 그러면 저희가 예. 그 제 3야당 대표들은 예. 좀 박한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3월 13일 즉 이정미 현 대행의 임기 만료 이전에 인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들의 소박한 의사를 표명한 거지 예. 인용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탄핵 위기론 이게 이제 지금 뭐 누구는 뭐 이미 마음을 기각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 괴담입니다. 그 괴담,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죠, 가짜 뉴스, 그렇죠? 그렇죠, 페이크 예. 뉴스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그런데 여쭤보고 그러한 예. 것을 예. 그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이 예. 그 인용이 안 되는 것을 가상을 하고 광화문의 촛불을 더 밝히자라고 예. 하시는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다 되신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겠죠. 아,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원래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사과를 요구하고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특검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청와대 측도 알고 특검도 알았다고 하면은 예. 그 어느 쪽에선가가 언론에 흘려줬겠죠. 그렇지만은 그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예. 청와대가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고 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으로 출두해서 예.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 특검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공개가 되겠습니까? 사진이 찍히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알려졌으니까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고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되면 3월 13일 아까도 잠깐 그때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좀 바람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가능은 지금 하죠. 근데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기일을 자꾸 연기시키려고 선고일자를 연기시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런 조건 내세우고 저런 조건 내세우고 예. 그런다고 해서 헌재가 특검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참조는 하겠죠. 예. 또 필요하면 인용도 적용도 하겠지만은 저는 진짜 대통령이 예. 이러한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자꾸 꼼수를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다시 또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어떤 입장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행은 당연히 공안검사 출신이고 예. 검사장, 고검장,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은 미진하거나 예. 새로운 수사 사실이 생겼을 때는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상 또 법상 연장해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 확신하십니까? 네, 해야죠. 예. 자기가 수사를 하다가 수사 기일이 촉박해서 한다고 하면은 계속 기소를 하고도 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출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출마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면요. 반기문 총장을 보면 황교안이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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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분들이 치열한 예. 정치인 같으면은 어느 정도 지지도를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야당 대표로서 어떤 당을 이끌겠다 하는 욕망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정치인이 아닌 이분들은 그냥 지지도가 높고 하면은 출마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지지도를 가지고 출마할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황교안 대행은 예.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국가적 불행을 가져왔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이 있는 총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예. 또 마지막 자기에게 부여된 대행 일을 완전히 끝마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예. 자기가 중도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지는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이회창 대세론, 미국 대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대세론이라고 믿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먼저 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그 문재인 대세론, 근데 이제 지금 하여간 부동의 1위란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죠. 네. 그 변화가 그럼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예. 촛불 국민이 먼저 이걸 이렇게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은 예. 분노와 불안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탄핵 인용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또 태극기 집회 등 아하. 혼란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예. 또는 인용되지 않는 순간 예. 저는 상당한 혼란이 와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예. 만약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가 2달 후에 된다. 예. 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을 가져올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께서 예. 혁명적 상황으로 못 쓸어버리자. 예. 청소라고 청소라고 표현했죠. 했죠. 예.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 가지 않고 먼저 북한을 가겠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예. 또 그 사이 거짓말, 신뢰를 버리는 그러한 언행을 하셔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문재인 공포증으로 나타나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중도적이고 예. 안정적인 예.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